강의 진행은요, 일단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주제 강의가 이제 들어가겠죠. 주제 강의 하다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질의 응답 시간, 다음에, 아직 그 혹시 책 사인을 못 받으신 분은, 끝나고 나서 책 사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 보면은 당신에게는 당신이 만난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제 사인을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책은 현재 서점에 없습니다. 제가 서점에 풀었다가 한 권 팔아봤자 이것이 뭐 몇천 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회수했어요. 회수해서 이렇게 인연이 닿는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제 소개인데요. 태성고등학교, 그러니까 태성고등학교가 어디 있냐면 용인시 처인구에 있어요. 처인구에 있는데 거기서 태성고등학교에서 19년 있다가 태성중학교에 5년 있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와서 28년 근무했죠. 그러니까 28년 근무하고 그리고 저는 담임을 원했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오던 해 담임을 안 했고 중학교에서 도서관 업무할 때 한 해 안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담임을 맡았습니다. 담임하는 게 전 좋았습니다. 그래서 26년간 담임했고 19년 2월 28일부로 명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수죠. 여기 보시면은 65회예요. 19년도에 65회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사실 공립으로 갈 기회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여기 남자 중고등학교거든요. 거기가 좋아서 여기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이건 졸업식 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의 공적인 직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졸업식 날. 그리고 여기는 태성, 남자로 태어나 사나이로 성장하는 곳. 이거는 제가 서예를 오다 보니까 이게 서예 하고 있더라고요. 서예 하신 분 많아서 서예를 조금 배웠었는데 이걸 제가 써서 교실 뒤에 붙여놨던 것이고, 요거는 급훈입니다. 더불어 꿈꾸자. 요거는 졸업식 끝나고 요거는 반장, 요거는 부반장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난초를 그렸는데 이런 말이 있죠. 난청왕은 하룻밤 잠을 깨우고 좋은 스승은 평생의 잠을 깨우네. 내 뜻을 얻은 자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지 않으리라. 공자님 말씀이었습니다. 책 구성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시 9수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쓰고 그렸습니다. 그림도. 그 다음에 수필이 총 4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제 5장까지 있는데 저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 이게 출간하는 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두꺼워졌더라고요. 편지도 제가 여기 스캔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오래된 편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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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약간씩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길에서 검객을 만나거든 너의 검을 보여주고 그가 시인이 아니거든 너의 시를 보이지 말라. 그렇죠. 저는 뭐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 문학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표지를 잠깐 해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봄이 가을에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봄이 가을에게 전화를 하다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봄이 가을에게 전화를 하다 해서 이게 봄이 가을에게만 떼어서 제가 그러니까 메인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봄을 가을을 의인화한 것이죠. 의인화 사람처럼 그래서 봄이 막내, 여름이 언니, 가을이 작은 오빠, 겨울이 큰 오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 가을 오빠에게 전화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지 사진을 잘 보시면은 이 사람이 접니다. 이 사진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한 7, 8년 전. 근데 지금 저는 저의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선이 여기 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의 배경이 가을 단풍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을날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봄에 시선이 가 있고 봄 뒤에 있는 노란 나비를 이제 인식하는 그러한 표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을 오빠죠, 그러니까. 가을 오빠. 예. 여기는 이따가 보실 테고. 이거는, 먼저 띄웠는데, 잠깐만요. 요걸 띄워놓고 저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다 받으셨나요? 원고?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요거 갖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루하루는 터져나오는 꽃망울처럼 고귀하다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앞에 썼고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표지에 보면은 벚꽃, 봄과 그리고 국화, 가을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명퇴를 한 지 지금 4년 차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저는 64년생입니다. 64년 용띠고요. 그런데 호적상에는 6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퇴를 빨리 한 편이죠. 명퇴할 때 정말 반대가 많았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첫마디가 이게 미쳤나? 저 집사람 정말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28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미련도 후회도 없다. 난 정말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진짜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보, 주님의 뜻입니다. 제 집사람이 권사, 근데 저는 성도들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사실. 교회보다는 가끔 절에 놀러 많이 가는데, 그 한마디에 집사람이 수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따는 강의 주제 강의 하겠지만, 학교에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어항에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항에 나오니까 정말 바다 같은 느낌? 야, 정말. 그러니까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울 것도 많고 또 가야 될 것도 많고 밥을 사줘야 될 사람도 많고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우리 성남문화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지 우리 윤종준 그 문화원장님께서 작년에 인연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달려갔고 또 연금을 타고는 있는데 제가 사실 어디 요즘 코로나 시대 어디 가서 연금 탄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백수입니다 이렇게
근데 제 아들이 31살이에요. 1살이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성남에 왔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취업을 해서 좀 짐을 덜었으면 좋겠는데, 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재작년인가? 나는 내 아들이 유수한 대학을 졸업해서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딱 타고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아들이 좋다. 아빠랑 같이 탁구 쳐주고 집안 청소하고 또 고양이도 돌보고 그런 말을 제가 했는데 이번에 시험을 받고 또 6월 달에 또 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성남에 며칠 전에 왔다가 갔고 또 제 동기가 성남에 풍생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은 또 28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제 연금의 한 절반 정도는 딸한테 들어간다고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집사람이 당신 명퇴할 거면은 연금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당신 용돈은 알아서 벌어서 쓰시라. 그래서 딱 2가지가 사라졌어요. 경제권하고 TV 채널권.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해서 뭔가 이렇게 친화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강의 요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문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 서문은 제가 글을 쓴 이유가 되겠죠.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단상을 하나의 실체로 남기고 싶었고 나만의 색채로 물들인 매듭을 하나 가지고 싶었다. 사는 것은 어쩌면 매듭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흐르는 시간 속에 바쁜 일상은 금방 뒤로 밀려난다. 흘러가는 것은 뒤를 돌아다 보아야 보인다. 지나온 것은 아름답고 지난 것은 그립다고들 한다. 저도 이제 내년에 60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봐야지 보이더라고요, 이제. 글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의 일부는 분명 나일 것이다. 이 책을 나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또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께 바친다. 지난 사진첩 들여다보듯이 혹은 가벼운 산책하듯이 홀가분하게 이 글을 읽어주면 고맙겠다.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다라는 것이 사실 제가 글을 썼지만 제가 써놓고 제가 제 글에서 위안을 얻을 때가 많더라고요. 글은 뭐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수긍이 갔습니다. 간식 드시듯이 천천히 그냥 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서 발췌했는데 본문 중에서 봄이 가을에게 전화를 하다 요 부분만 제가 땄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일부만. 네, 이것이 이제 즐거움인데 주제가 책을 읽는 즐거움으로 되어 있거든요. 즐거움이 여기 7가지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새롭게 보는 즐거움. 자, 나는 봄이다. 비읍에서 입을 살짝 벌려 오에서 입술을 다소곳이 모으고 미음에서 살며시 다물면 얌전한 내 이름이 발음된다. 그 밑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4남매 중 막내다. 바로 위에 언니 여름, 그리고 가을 작은 오빠, 큰 오빠 겨울. 이제 나는 소녀티를 막 벗고 숙녀로 발돋움하는 중이다. 나는 가을 오빠가 보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죠. 내가 장만한 작품을 작은 오빠가 치장도 하고 마무리한다는데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다. 꽃샘 추위 때 잠시 들르는 큰오빠를 통해 전해 들을 뿐이다. 네, 3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번 첨단 휴대폰인데 이거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휴대폰이 되겠죠. 통화할 기회를 얻었죠. 영상 통화는 불가합니다. 시간 초월용 배터리는 일회용입니다. 다시는 구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마음이 설레서 봄처녀가 바람났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이것은 이 책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주인공이 봄이 되겠죠. 봄이 가을 오빠한테 전화한다는 내용이니까. 사실 제가 이 글을 쓸 때 봄하고 가을 수필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수필은 세상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새롭게. 그렇게 했다가 제가 의인화시켜서 한번 써본 건데, 뭐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여기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예민함을 유지하여 어떤 대상을 낯설게 보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가? 저는 이제 명퇴하고 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호기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어떨 때는 해가 뜨는 것도 신기해요. 해가 지는 것도 정말 신기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새싹 돋는 거, 꽃망울이 터지는 것도 이 참 이렇게 지금까지 제대로 못 보고 지나왔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분을 좋아하는데 화초에 물을 줄 때 내 몸이 막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요즘에 좀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 가면은 우리가 지식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 지혜는 다른 영역에 저장해 둔 정보를 가져다 쓰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사실 축적된 경험들을 어떻게 끌어다가 연결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끌어다가 나를 어떻게 확장, 증폭할 수 있는가? 이것이 뭐 요즘에 말하는 융합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거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의인화해서 그리고 어떤 스마트폰 또는 뭐 소통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글로 한번 엮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연상작용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독서 중 멈추는 시간에 사고가 확장된다.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런 정보를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때도 물론 지식이 확장되지만 책을 덮었을 때, 책을 읽다가 잠시 멈췄을 때 그때 사고가, 생각이 더 확장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라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나의 새로운 경험을 끌어들여서 연결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와중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또 그 나를 이야기로 엮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학의 어떤 즐거움, 새롭게 보는 즐거움. 두 번째 즐거움은 시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예, 봄하고 가을하고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봄이 이제 봄에는 오빠 이러한 시들이 있어 하고 얘기하고, 가을이 또 가을에는 이런 시들이 있어 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봄의 시 몇 편만 제가 가렸습니다. 첫 번째 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나태주님의 풀꽃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공주에 가면은 그 공주 사대부가 있고, 그 옆쪽에 풀꽃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태주님을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뵌 적이 있는데, 정말 키가 자그만하시고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가 자기의 대표시인데, 그분께서 사실은 그 초등학교 교사였었거든요. 그때 어떤 학생이 동시를 썼는데 그 동시가 바로 이거와 비슷했답니다. 그래서 그 동시를 개작해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는 이형기님의 낙하 중에서 이거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를 실었겠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일부만 실었습니다. 명퇴할 때 이런 좀 기분이었어요. 박사할 때 떠나라. 그 말이 참 되게, 사실 후회도 조금 했어요. 미련도 후회도 없다 그랬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끝까지 정말 자기가 맡은 그런 교사의 직분을 정년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와 연관된 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잠깐 써보겠습니다. 지금 표체가 준비가 안 돼서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을 세웠으면은 이거는 머물다 거자거든요. 머물지 않는다. 공성이 불거. 공을 세웠으면은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은 거자입니다. 그냥 갈 거자예요. 공을 세웠는데 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엄청 크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역사적인 비극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아는 것도 힘들지만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를 분석하지는 않겠고요. 세 번째, 거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시가 아니죠.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인데, 우리나라 시인 100명한테 남녀노소를 이렇게 좀 골고루 해서 오래전 일이지만 시인 100명한테 가장 좋아하는 가요를 물어봤어요. 그때 압도적인 1위가 바로 봄날은 간다였다고 합니다. 노래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었습니다. 제가 그 용인시 처인구 편 8월 15일 날 예선 탈락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그 본편보다, 방송편보다 예심하는 게 더 재밌다고.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그때 그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 몇 명을 뽑아요. 14명도 뽑는데,
온 인원이 4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99번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무대가 있잖아요. 20명씩 한꺼번에 나옵니다. 심사위원이 두 분이 앉아 계세요. 2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딱 노래를 부릅니다. 마이크를 딱 줍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 딱 주면 딱 가서 그냥 한 소절을 불러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딱 듣고, 뭐 반주도 없어요. 그냥 반주도 생으로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딱 보다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저는 이제 99번이었습니다. 딱 나왔죠. 한 손에 부채를 딱 들고 한 손에 마이크를 딱 들고 딱 나왔죠. 이렇게 무대에서 올라왔습니다. 인사를 했지, 멘트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물을 겸비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용인의 용띠 사나이 물레방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 물레, 혹시 아세요? 물레방아 도는데? 좀 불러도 될까요? 네. 반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반주를 넣었어요, 그냥. 따다다다단딴 따다다다단딴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따다다단딴 신곡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막 그분들이 박수 반지 맞춰주고 심사위원 두 분도 다 보고 있고. 근데 그 다음 소절에서 찰리 타여서 목이 갈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바로 내려가긴 하는데 저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팍 돌아서서 심사위원께 걸어가면서 계속 그냥 천리타향 멀리 가더니 부르다 보니까 이게 뭐 깽판도 아니고 뒤에 그래서 제가 그냥 탁 내려왔죠.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참 기분은 잘 내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거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지금 88세 되셨거든요. 네 노래자랑 한번 나가봐라. 제가 아버지 교3대 좀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명퇴하고 나니까 너 노래자랑 한번 나가봐라. 근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애비야 어떻게 됐냐?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이 노래도 시와 노래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시도 노래도 인간의 감정을 사실 이 봄날은 간다 이 노래 굉장히 좋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 뭐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성을 풍성하게 한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문학은 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역할이죠. 우리가 마음이니까. 그리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지적인 능력, 정말 똑똑해. 그냥 감탄을 주지만 문학적인 배려는 감동을 줄 수 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범대는 아니고 이제 교직이수를 했는데 누가 묻는 거예요. 이공계 친구가 야, 너 왜 소설을 뭐하러 보냐? 차라리 실용서를 보지.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그때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진짜 왜 얘는 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실용서 그 당시 컴퓨터가 막 보급돼 그런 거를 보든지 그럼 뭐 문학, 시 그게 뭐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듯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소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그러한 것이 문학의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 중에서 어차피 봄, 가을 여기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 텐데 봄이 한 말만 땄습니다. 제가 이거 좀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목이 좀 노래도 좀 불렀더니 우리 해설사님 좀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봄 부분만 예. 봄 예. 예. 매화의 네, 매화의 향기에는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 또 봄모래를 받아서 따뜻한 물에 띄우면 잠시 후 꽃잎이 활짝 벌어지면 은은한 나는 매화차가 되지. 매화와 비슷하게 생긴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삽시간에 흩어져 버려 절정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눈물겹게 눈부시지. 화려함 속에 명랑하는 폭죽 같기도 해. 돌이킬 수 없는 황홀한 실존 같기도 해. 아유,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매화가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매화가 거의 좀 밑에 지방이 져가고 있고 지금 매화가 핀 곳도 많아요. 근데 매화 있잖아요. 그거 따서 활짝 핀 거 말고 이제 꽃모리가 약간 벌어지는 거 반개화한 걸 갖다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매화차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점수 달라고 집사람한테 해줬습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벚꽃. 아직 벚꽃이 이쪽에는 아직 덜 폈죠. 영림도 아직 안 폈습니다. 봉오리만 맺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벚꽃하고 정반대되는 꽃. 좀 애매한데 말이. 그 지는 모습이 정반대되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자, 벚꽃은 삽시간에 절정에서 지죠. 국화. 네, 감사합니다. 또 봄에 피는 꽃 중에서 뭔가 이 절정에서 확 지는 꽃 말고 나무의 연꽃. 동백, 순백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목련. 저 목련이죠. 목련은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목련은 정말 꽃이 필 때는 아주 고귀하죠. 등불을 켠 모습으로 다 아주 그냥 우아하게 피지만 질 때는 가지의 인연을 잘 못 끊습니다. 그냥 매달려서 끝까지 생로병사를 다 겪죠, 매화가. 그러면서 애처롭게 매달리다가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뭐랄까 벚꽃하고 약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은 최고의 화가다. 그렇죠? 자연은 단 한 번도 예술을 동경한 적이 없답니다. 자연은 예술을 동경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예술이 자연을 동경하겠죠. 인간의 모든 활동은 다 자연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나 우리가 쓰는 도구들도 상당 부분은 자연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산책. 산책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없죠.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유가 있어서 관찰, 그리고 사색, 이것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 이제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제 차도 굉장히 낡았어요. 10년 이상 돼갖고, 차가 참 이렇게 희한하게, 명태하니까 그 차 고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상해요. 그러니까 명태금으로 이제 차를 많이 고쳤어요. 몇백만 원 들었어요. 집사람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죠. 그거 좀 차 좀 바꾸라니까. 저는 명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빚을 갚아버리자. 그냥 빚지고 사니까 너무 싫어서 저는 빚을 싹 갚아버렸어요. 그 명태금으로. 집사람이 당신 그 빚 조금 남겨놓고 차 바꾸라니까 왜 말 안 듣냐. 여보,
저 차가 하얀 차예요. 이 100만 원 사나이와 함께 거친 길을 10년 이상 달려왔다. 지금 돈 몇 푼 생겼다고 어찌 쉽게 차를 바꿀 수 있었던 말이냐 그랬다가 얼마 전에 또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집사람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래서 집사람도 명탄자리니까 자기도 영타겠대요. 그래 좋아 맘대로 그랬더니 3일 딱 지나더니 안 하겠대요. 같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런데 집사람은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좀 반드시 거의 산책을 합니다. 잠깐 동안 아침에. 죄송한데 마이크 마스크 이게 조합이 잘 안 맞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인에 있지만 용인에 약간 외곽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냇물도 흐르고 산도 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 건너서 산에 이렇게 잠깐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산책을 못했지만 그 물고기도 보이고 또 산에 가면 그 새도 있고 또 사계절 변화가 정말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정말 느낀 게 있는데 가을에 야산에서 그 한시 중에 그런 시가 있거든요. 막 낙엽 지는 소리를 빗소리로 착각하여 스님에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동자승이 밖에 보름달이 걸려 있습니다. 낙엽 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정말 같더라고요.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그것이 마치 이 비 내리는 소리하고 같다는 것을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제가 느껴봤습니다. 산책이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깨닫는 즐거움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성남아 넘어오잖아. 안녕하세요. 나도 집에 있는데 안 왔잖아요. 나는 여기 당연히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10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11시에 딱 할까요? 11시에? 괜찮겠어요? 네네네. 반밖에 안 돼. 오늘? 우리 모임이 있어. 12시에 저기 우리 센트럴타운 쪽에 식당 예약해놓은 왜? 아니 우리 동네
어. 오늘 모임이 계속 있는데 오늘 한 4시까지 할 거예요. 우리 그쪽에 우리 이쪽으로 기자가 없어. 김희진 기자가 나왔구나. 다시 우리 모임하고 2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나거든. 그래 자기 올려져 있던데 거기. 그렇지. 김미진 기자 한번 가라 그래. 김미진 기자 한번 가라 그래. 쫓아줘야지 뭐. 지금 쫓아줘야지. 진짜 제일 빨리 가지 가는 게 자리 마련해서 자려달라고 그럼 재밌게 또 약간 있으면서 그래서 나는 가끔 이제 그래도 쉬운 기사들 있지. 마을에 뭐 고깃집을 뭘 하고 이런 기사는 나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재밌는 사람이 지금 집에 유머가 조금 있어야 그래 그런데 이거 MZ나 기사 잘 써줘야 되고 이거는 좀 다른 기사 잘 만들어. 안 그러면 내가 가는데 꼭 짜여져서 시간 2시간 맞아. 네, 또 봐요. 지금 휴식 시간이야. 10분 휴식 시간이었어. 네네. 네, 그렇지 주문해가지고 맞아. 그러지 아직 저녁에 당연히 누구보다는 안 돼. 아니 나는 있잖아. 저녁 7시부터 9시 재미없어. 아니 나 친구로 있잖아. 사회어를 공부를 했어. 일주일째 강의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그왜그 이런 데 있잖아. 외부에 비치나 메모에 가면서 4개월 동안 너무 잘 들린다. 유일하게 지금 돌아온 거 토요일날 그래 시간이 많이 우리는 전화가 왔어. 위원장은 야 거기 가자 이랬는데 거기는 저기 시간이 소화해가지고 그쪽 결혼식 끝나면은 다 같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회사 작년에 그렇게 한때 아무래도 그리고 어디 무슨 일이야? 그러면 거기 주문할 때 내 이름 막 올라갔었는데 내가 다른 기자들 근데 사회 기자를 뭐 근데 우리가 한글도 써서 시골만 해줘 내야 돼 저번에
예보하고 뭐 이러는 기사가 복지가 본장님이셔. 그분이 그래놓으면 복지가 정글인데 복지가 본장님이야. 오늘 지뢰동 가면은 무조건 위원장인 거야. 아무 내가 뭐 대단해서 야 그래도 가자. 그래서 내가 우리 부인이가 같이 여기도 열렸다가 그래서 내가 짤으로 왔으니까 시간 맞으면 나중에 부장님이 원래 그런 식으로 안 되게 언니 평일 때 제가 좀 드릴게요. 여기 이와서 저희가 뭐라고 고마워요. 문자를 하시면 하이를 팔로 올 때는 가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인사 잘 못하고 여기 와서 하는데 하나 눌러주세요. 이거 제가 인생을 그게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돼. 많이 나오면 아니 언니랑 나랑 저기 새로 오실 거예요. 눌렀어요? 저는 좋아하죠. 네네. 선생님하고 오는거고요. 저는 저장하고 누구랑 이름 같이 시간이 안 나죠. 내일 아니라고. 나 여기 사람이라고. 저는 7일 여기 뭐가? 주현주 선생님은 주현주 선생님 어떠셨어? 7일? 선생님이 나한테 바꿔달라 그래서 내가 바꿔준 거지. 못 바꿨지. 못 바꿨어? 네. 아니 선생님도 내일이고 나랑이야. 선생님 바꿨죠? 선생님 안 바꿨어. 안 바꿨어. 내일이 선생님 바꿔달라니까 똑같이 오전에는 못 바꿨어. 내가 오늘 바꿔달라. 7일날 안 돼. 나 지금 나 7일날 다 했지. 나 선생님도 바꿨어. 선생님이 이거 안녕 가져가면 되나요? 아유, 그럼요. 선생님은 오후 집으로 있다고 그래서 내일 그거 마스크 찾는다고 했어요. 아, 저기 선생님 이거 딱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세렌디피라는 단어가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에서 우연인 줄 알고 왔는데 신의 축복이었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단어 아니에요? 세렌디피만 맞죠? 그래서 읽으면서 아, 그러셨구나. 단어가 그 단어가 그러면
지금 쉴 때마다 강의에서 풍기는 그런 어휘를 계속 말씀을 형사에 이렇게 참 좋은 말 따른 거예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강자, 이자, 구자. 오래간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몇 년 됐죠? 아니 그 전에도 계속 나왔는데 저번에 잠깐 안 나오시지 않았나요? 우리 여기 쉬어서 그랬나? 아니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사업을 접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 전에 많이 열심히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구영이라고 290입니다. 9, 0. 그래서 290이에요. 아, 그러네요. 4월달에는 글을 못 쓰니까 저희가 레포트 같은 거뭐 너무 말로 했는데 글을 잘 쓰는데 그래도 계속 하셨어? 처음 너무 바빠갖고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다가 이제 사업을 접었어요. 더 하려니까 애들하고 집사람이 펄쩍 뛰어요. 이게 고생한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보니까 지나간 연말에 좀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고 또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시 접수를 했어요. 잘하셨네요. 여기도 활동 많이 하셔?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많다고 저희 박물관에 계속 나가지.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또 춤목 배우들하고 한 5, 6명씩 배워가지고 여기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으로 그냥 이렇게 관광 삼아, 놀이 삼아 먹으면서 뭐 세부부 가니까 돈 별로 많이 안 들고 집중하니까 예, 좋죠. 내가 또 하자고 나중에. 예. 재밌습니다. 아, 지금 이제 11시 1분이네요. 제가 마스크를 바꿨습니다. 네. 아까 까만색, 지금 하얀색. 제가 이제 아무리 답답하니까 이게 좀 더 넓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밑에 한번 둘러봤는데, 막 켈리 작품도 굉장히 좋고, 또 이쪽 편에 가니까 서예 작품도 있고, 또 호시 우보라는 그런 멋진 그림과 함께 서양 문화원 참 좋으네요. 이런 정말 알찬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문학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깨닫는 즐거움이 있겠죠. 이 부분은 끝부분입니다. 가을이 이제 가을이 봄에게 하는 말의 일부만 제가 땄습니다. 자, 모든 것은 변하지. 같은 가지에서 피는 꽃도 내년에는 다를 테고, 같은 나무에서 자란 낙엽도 정처가 달라.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다른 바람 속을 거닐 뿐이지. 너는 너희 시간 속에서, 오쪽입니다. 그래서 너의 공간을 알차게 꾸미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로 오는 것이지. 사실 가을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본질은 변함이 없건만 객체가 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결국 봄이나 가을이나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여기 가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 내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젊음이란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란다. 늘 청춘으로 살아가길 나는 오늘 기억하마 하면서 이제 가을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뭐 있더라고요. 재법무와 재행무상인데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매 순간마다 생멸 변화하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이것이 뭐 인생무상이다 해서 그것이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몸은 한 개 내지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7년 사이에 모두 바뀐대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계속 변하죠. 교체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은 순간순간이 소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인연이라는 인연. 인은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이고 연은 결과를 돕는 외적인 간접적인 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이런 탁자, 물, 공기 모든 것이 다 입자잖아요. 입자, 그죠? 좁은 입자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론에 뭐 촉근 이론, 미세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론도 한참 됐지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연기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 이것은 인입니다. 인이고 햇빛, 햇볕, 바람, 토양 이런 것은 다 연이죠. 그러니까 씨는 인, 외부적인 조건들은 연 해서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뭐 성경에도 나오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정말 이 말도 마찬가지 같아요. 말도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그 말의 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말대로 된다는. 저는 뭐 원래 국어 교사였기 때문에 말을 좀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정말 이게 힘이 있는 것이고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 소중한 인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할 때 그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나타나는 사람이 인연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저기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칠판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공간이죠. 자, 여기를 만약에 우주라고 하면은 이거 뭐 태양계도 눈에 사실 잘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이 공간, 끝없는 공간과 그리고 시간축,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죠. 과거, 현재, 미래. 현재라는 것도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현재라는 것도 사실. 찰나, 순식간은 우리가 수만 번 쉬는 순식간. 탄지, 손가락 한번 튕기는 시간. 그런 시간이 현재. 현재는 뭐 어떤 사람은 60분의 1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정말,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말인데, 이 끝없는 공간, 우주에서 축소해서 지구로 봤을 때도 하필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태어나서 또 용인에서 이 교실에서 또 끝없는 시간,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전 원시시대도 있었을 테고 지금 또 4차 산업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여기서 우리가 만났다.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작은 인연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하늘이, 작은 인연이라도 하늘이 맺어준 것이 아닌가. 뭐 그 인연도 많이 있죠. 스쳐 지나가는 인연, 오래 머무는 인연. 스치면 인연, 물들면 사랑.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가겠습니다. 성장하는 즐거움.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겠죠. 옛날에 그 신용복 교수님 돌아가셨죠. 그 처음처럼이라는 왜 그 약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주 처음처럼 그 신용복 교수님께서 감옥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감옥에서의 사색도 있고 그 책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처럼이라는 그걸로 1억 원을 받았어요. 그걸 갖다가 전액 장학금으로 기탁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책에 보면은 머리에서 손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발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슴으로 정말 느끼고 그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봄이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이제 독백이 되겠죠. 나는 통화가 끝난 후 한동안 꼼짝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오빠의 영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오빠는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오빠와 대화를 나누는 버릇도 생겼다.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지만 나는 훨씬 행복해졌다. 내일부터는 내 마지막 작품 아카시아 향을 준비해야겠다. 열심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오빠를 위한 일이니까 장미는 언니에게 더 많이 양보하기로 하자. 가을 오빠도 많이 볼 수 있게. 내년에 큰 오빠가 좋은 소식을 듬뿍 가져오길 기대해본다. 오빠를 만난 건 추억이자 기약이다. 제가 이 말이 좋더라고요. 추억이자 기약이다. 산다는 것이 경이롭고 신비하다. 자, 이 봄이 가을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가을한테서 많은 말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을 테고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오빠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어떤 자극을 받고 그것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장은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 과정이며 이는 행복으로 이어진다.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서 성장한다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것은 물론 혼자 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산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죠. 그런 말이 있죠.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한답니다.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렇죠. 제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럴 때 누가 라면을 사주면 얼마나 이렇게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내 가진 것이 없을 때 누가 조금만 더 줘도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죠. 어떤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기 PPT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저쪽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보면은 여기 쓴 말이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종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졸업식 끝나고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교실에 들어오시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례를 했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마지막 제자입니다. 여러분 65회 졸업을 축하합니다. 저도 졸업입니다. 애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명퇴할 때 제 결제 라인만 알도록, 이게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고3 마지막으로 졸업시키고 명퇴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종례할 때 여기에 보면은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제가 써놨었고, 저 위에 있는 한문은 이거 아실 거예요. 아마 진인사 대천명, 그거 써놨었고, 제가 이제 명퇴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더라고요. 기업의 CEO라든지 또 교수님, 친구들도 있지만 또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공이 와야지만 만족하는 경향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 차는 내려 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보다 더. 그런데 그러한 성공이 오지 않았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우울증이나 무력감이 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성장은 나 스스로 작은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한답니다. 그래서 큰 것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을 받았다.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주일, 열흘, 한 달 정도 지나면 거기서 느꼈던 행복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복감은 어떤 추억을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적인 것,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럼 그 여행은 계속해서 떠올릴 때마다 행복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제 딸한테 했더니 제 딸이 아빠 명품 가방도 좋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건 맞죠? 예. 행복은 결국 거대한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조각들의 모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있지만 아침에 설렘, 낮에는 감탄과 감사, 밤에는 성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좀 설렙니다. 제 딸이 이제 아까 지금 28인데 아직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휴학을 무려 4년이나 했어요. 4년이나. 아니, 1학년 마치고 휴학한다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막 놀러 다니더라고요, 혼자. 그랬더니 2, 3학년 잘 다니더니 아니 휴학해야 되겠대요. 그래. 참고로 딸은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거든요. 사실 1학년 때 힘들었을 거예요. 서울까지 통학하기가. 그래서 집 하나, 방 하나 얻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휴학하겠대요. 그래서 해라. 1년 휴학했죠? 또 휴학하겠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도 아빠처럼 책을 써보겠다. 그래 써봐라. 계약만 덜컥 해놓고 그 계약금 물어줬어요. 그러더니 3년 차에 또 휴학하겠대요. 집사람은 절대 반대. 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졸업 작품 준비도 해야 되고 책도 읽을 게 많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휴학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사실 3년 휴학했으면 졸업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졸업을 앞두고 카톡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단체톡에. 부모님 불효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효녀다 떴죠. 학점이 부족한 거예요. 학점이나 휴학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오류가 있었겠죠. 이게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또 한 학기를 지금 한 학기 더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 졸업이에요.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은 제 딸이 크면서 즐거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원래 아버지는 딸을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빨리 좀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 다들 저도 좀 편하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안방에 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딸 방에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딸 방에 혼자 잡니다. 딸의 공간이 제 공간화 되고 있고 집사람은 침대는 그 큰 거 있었는데 그거 오래 버려버리고 그냥 그 싱글 돌침대 사줬더니 좋대요. 그냥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공간을 이제 따로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딸 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앞에서 커튼을 탁 젖히잖아요. 그러면 저 앞 산이 보여요. 그러면 정말 설렙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늘 설레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설레게 시작해요, 아침을. 그리고 이제 낮에는 가능한 감사와 감탄. 이렇게 꽃을 하나 봐도 이거 이쁘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는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강의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 참 좋은 강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려고 보면은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강의를 하게 됐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장남이에요. 장남, 맞사위. 책임은 많지만 요즘 시대에는 별 그런
이익은 별로 없죠. 책임감이 늘 마음속에 있는 장남이고 아들하고 딸 전부 다 아직 백수고 집사람은 이제 열심히 어린이집에서 지금 있겠지만 집사람은 좀 미안하니까 이게 설거지 같은 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청소 이런 거 청소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쪽으로 샜는데 잠깐 재작년인가 제가 이제 그때는 9시까지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8시 45분쯤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집사람이 설거지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설거지 내가 다 해놨는데 뭘 하고 있나 이래 봤더니 냄비를 닦고 있어요. 근데 그 냄비에 감자를 태운 거예요. 제가 태운 것도 아니에요. 막 썩었는데 막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철수쌤이 못 봤어? 이러길래 철수쌤이? 내가 며칠 전에 쓰긴 썼는데 글쎄 기억이 안 나네 그랬더니 어디서 써? 그러길래 내가 그걸 썼는데 버렸나? 그랬더니 그걸 왜 버리냐? 내가 봤더니 막 찰가루 떨어지고 지저분하던데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건데 그걸 버리면 어떡하냐고 막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에이씨 승질이 팍 나요. 그래서 또 옷을 주워 입었죠. 나갔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연히 담배 피러 나는 줄 알았겠죠. 철수쌤이 사러 가야 되겠다. 나갔어요. 그런데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벌써 9시 넘어서. 어떡하지? 집사람이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야? 그래서 철수쌤이 사러 왔는데 그랬더니 그걸 왜 밤에 사러 가냐고 또 아니 당신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나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신발에서 사나이 철수세미를 구하기 전까지 결코 집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 끊었죠. 그리고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편의점에도 안 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기 우리 집 주위에 문방구점이 있어요. 농마문구라고. 근데 그 문방구점은 좀 특이해요. 막걸리도 팔아요. 그 집에. 그리고 뭐 좀 특이해요. 이건 문방구하고 옆에 슈퍼라고 또 써놨어요. 야 여기 가보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주인 아줌마는 나를 몰라도 나는 알죠.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들하고 막걸리 드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영업시간 끝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는데요. 혹시 철수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집사람이 꼭 구해오라는데?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이고 밤에 무슨 그런 걸 구하러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줌마 부탁이 있는데 집에 혹시 쓰는 철수쌤이 있으면 가위로 반만 잘라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정말 아줌마가 반 잘라주시는 거예요. 물에 탁 넣어 비닐봉지에 딱 나와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쫙 집에 들어갔죠. 밖에 딱 펴고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TV 보고 있더라고요. TV는 안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탁 던져놓고 야 철수쌤이 찾았다. 그랬더니 나오더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저기 뭐 있던데 뭐 그랬더니 또 막 닦고. 근데 그 다음날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철수쌤이 어디서 났냐? 내가 찾아야 어떻게 되냐면 집사람이 철수세미를 내가 저기 있던 자리에 넣는 습관이 있어요. 딱 놨는데 거기서 집사람이 뭘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한테 뭐라 그래 미안하다는 거야. 그런데 철수세미 어디서 났냐? 그래서 몰라 그냥 뭐 생겼네. 잘 됐네 뭐 어떻게 생겨서. 이게 참 제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정말 저도 경상도거든요. 아버님 경상도. 아버님 뭐 말씀도 없으시고 원래. 근데 이게 요즘에는 해야 돼요. 또 하는 게 맞고 또 아무튼 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요거 대화하는 즐거움. 자, 참 요거 제가 아까 세월 얘기했는데 요거 한번 여기 있으니까 세월은
아까 밑에 보면 켈리가 많던데. 이 세월은 쌓이는 것인가? 쌓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쌓이는 것인가? 아니면 세월은 흐르는 것인가? 세월이 쌓이는 건가요? 아니면 흐르는 건가요? 저도 뭐 어떤 사람은 흘러서 쌓인다는 말도 있고, 쌓인 것이 흘러가는다. 그런 말도 있고, 누가 어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세월은 쌓이는 것인가? 세월은 흐르는 것인가? 그 나훈아 노래 중에 있는데, 세월아 말을 해다오 못 잊어서 가슴만 때리는 바보 같은 사나이. 집사람이 이거 노래했다는 또 뭐라 그러느냐. 제가 가수 한번 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 대화하는 즐거움. 봄과 가을의 대화. 그렇죠. 전화로 소통하는 거죠. 또 여러분과 저와 작가와 독자와의 대화.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나 자신과의 대화. 봄이 마지막 멘트에서 혼자 생각하는 습관, 혼자 대화하는 버릇이 생겼다. 가을 오빠를 만나면서. 영화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딸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래서 봤어요. 일본 영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화 시작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빛이 딱 있는 그런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요. 한 명씩 들어오면은 그 직원이 안내를 합니다. 몇 번 방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데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영혼들. 여기 보니까 천국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림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곳에 7일간 머물러요. 머물러서 뭘 하냐면은 수요일이 되면은 수요일까지 자기 인생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 하나,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그 기억을 토대로 생생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하겠죠. 목, 금, 토. 그래서 일요일날 그 영상을 보여주고, 일요일날 저녁에 영원히 이제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그러한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억들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저 그 영화가 좀 잔잔한데 또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들하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내 인생에서 가장 머무르고 싶었던 추억은 뭐가 있었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그 영화에 죽은 사람들이 2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막 다 있어요. 다양하게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사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꼭 기억하고 싶은 기억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찌 보면 그런 기억 하나를 갖고 가나 할 정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엄마 그 무릎에 누워서 깊어졌던 그런 기억, 그 감촉,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할머니는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막 해서 오빠가 새 옷을 사줘서 그걸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던 그 느낌, 그 기억, 그걸 가져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첫사랑에 대한 기억,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 거창하거나, 아까 얘기한 로또가 돼서 기뻐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전부 다 소소한 그런 잔잔한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심리학에 보니까 어렸을 때 아주 작은 기억 있잖아요. 작은 소소한 행복감을 느꼈던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확률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던 교사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이거 정말 썩은 나무에 조각할 수 있는가? 어떤 학생들은 정말 착한 학생들도 많아요. 어떤 학생이 기본 인성이 이거 정말 힘들다. 걔한테 쏟는 에너지를 또 분배시켜야 되는데 너무 힘든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도 제가 마음을 터놓고 이제 학생들한테 앉아서 상담할 학생도 있고 그 학생들은 제가 따로 부르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산인데 산을 산책을 해요. 1시간 수업을 빼서. 그러면 정말 교실에서 안 하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또 가정 그런 되게 문제가 얘한테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의식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이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구나. 그런 걸 사실은 더 빨리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았고 제 얘기를 더 한다면은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28년 동안 학교에 있었지만 앞으로 28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학교를 하나 세우리라. 그래서 나의 교직감과 나의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교사로 데려오고 해서 학교를 세우려 했어요. 근데 명퇴한 지 이제 백수로 4년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땅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제 첫 번째 제자들이 46, 7 됐거든요. 좀 잘 된 애들 찾아서 야 임마 10억 5억 1억만 내 학교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골치 아프겠어요. 또 내가 거기 또 이사장 돼 가서 얼마나 모든 조직이나 모든 단체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데 혹시 달콤한 인생이라고 영화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이병헌 나오는 영화. 이병헌이가 약간 멋있게 나오죠, 이병헌이. 달콤한 인생. 거기 첫 번째 영화 시작될 때 이병헌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소설의 한 대목인데 이렇게 나오죠. 어느 가을 깊은 밤 제자가 잠에서 깨어 슬피 울었다. 스승이 물었다. 왜 그러느냐?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니까 멋이 없는데 그게 멋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은.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꿈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다 학교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가 다 선생님이구나. 제가 군대에서
군대에 있을 때 그 보초를 쓰잖아요. 추운 겨울에 철원 땅에서 정말 그때 엄청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때 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국어 교사가 돼서 교단에 서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거든요, 나중에. 근데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됐잖아요. 뇌과학에 보면은 인간의 뇌 속의 전두엽 뒤쪽에 미래를 기억하는 장치가 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를 기억한다. 미래는 미래인데 기억은 과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기억하는 장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미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고 뭐 써라 뭐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있을 때는 어항이 있지만 세상은 바다. 그런데 누구나 어항 속에 있더라고요. 누구나 조그마한 유리병에 있느냐 아니면 수족관에 있느냐 이 차이지 누구나 어떤 전문가도 다 아니 그래서 제가 감히 주장하는 것은 뭐냐 틀을 깨야 되겠다. 이 선을 어떤 노자 장자 강하신 분이 선을 경계에 서 있어라.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틀을 깨고 그래서 제가 틀을 깬 것 중에 하나가 저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쪽 저 좋아해요. 절에 가면 그게 기운이 좋잖아요. 절 터는 원래 좀 기가 센 데예요. 절에 가서 이렇게 절은 안 드리지만 절의 어떤 느낌 좋아하고 또 천주교적인 것도 어떤 경건한 의식 이런 것도 좋아하고 요즘엔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믿는 게 이슬람교더라고요. 이슬람교 그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거라든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잘 몰라요. 그냥 그런 틀을 좀 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50명을 여기다 채워라. 지금 채워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칸은 있습니다. 이거 채우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 지금부터 A4 용지를 딱 나눠주고 50명을 써라. 애들이 막 불만이 많죠. 50명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면 다 씁니다. 50명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써보세요. 50명 그 다음에 맞아요. 아시는구나. 그 중에 30명을 지워라 그래요. 쉽게 지워지겠죠? 20명을 남깁니다. 그 중에 10명을 지워라. 고민되죠? 조금 지울 수 있습니다. 10명을 지워요. 그 다음에 몇 명을 지울까요? 5명을 지워라. 5명? 5명? 힘든데 그래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웁니다. 그 다음에 2명을 지워라. 2명? 지울 수 있겠죠? 고민스럽죠? 3명 남았습니다. 1명을 지워라. 자,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은 꼭 사람이 아니라서 됩니다. 사람 이름도 좋고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도 좋고 그 외 것도 괜찮아요. 책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지워라. 그러면요, 그 책에 의하면은 정말 막 어떤 여학생이 막 운대요. 1명을 남겨, 1명. 여러분들은 1명 누굴 남길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걸 제 딸한테 봤어요. 야, 1명 누굴 남겨?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남기기 다 힘드니까 저는 고양이를 남겼습니다. 우리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엄청 이뻐들 해요. 근데 고양이를 남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를 남긴다, 나.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보통 남편? 둘 남겨보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아까 원더풀 라이프에 나왔던 끝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은 나예요. 아니면 삶의 너머까지도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은 납니다, 나. 우리가 봄이 가을에 이 책을 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어도 되지만 읽어서 나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저는 뭐 아까 분께서 그 귀한 책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겠냐 했지만 저는 좋습니다. 그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수업할 때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자, 자기 꿈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정말 있죠? 남자 중학교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5-6명 손 안 들어요. 꿈이 뭐냐? 선생님, 전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로 나가서 뭐 어쩌고 저는 유엔에 가겠습니다. 다 공부 잘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랬죠. 내가 직업을 물어봤냐? 꿈을 물었다. 꿈을. 누가 너희에게 너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나중에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사회, 어떤 조직에, 어떤 것에 가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주눅들 필요 없다. 그리고 인생은 길다. 공부 잘했던 애들 있죠? 학교에서 추적해보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얼굴도 오래갖고 안경 쓰고 막 연구하고 있고. 여기 이제 어르신 많이, 그러니까 제가 그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또 봉하마을 노회찬 씨 혹시 아시죠? 그분 갑자기 자살하셨었잖아요. 그때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컴퓨터 보다가 이거 이럴 수가 하여간 충격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그랬죠. 나 선생님 오늘 수업하기 싫다. 그랬더니 반장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시는 정치인들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갑자기 돌아가 유명을 달리하셔서 공부하기 싫다. 그랬더니 그럼 자습하겠습니다. 나는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얘기했더니 네. 근데 제 담배가 지금 전자담배 아이코스거든요. 보여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 담배보다 내가 야 생담배 없냐? 그랬더니 학생이 고3에 손 들어 선생님 더 따라오십시오. 갔더니 복도에 사물함에서 담배를 탁 꺼내주는 거야. 야 라이터는 라이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지 그런데? 아무튼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는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천재 일찍 죽는다고. 근데 천재가 정말로 천재일까요? 아무리 옛날에 김응용 씨라고 있어요. 저랑 한 동갑이에요. 아버지 부모님 다 교수시고 굉장히 천재였죠. 막 일본 NHK 가서 5살짜리가 미적분을 푸는 거예요. 막 칠판에서 쫙 미국 나사에도 와서.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평범하게 됐어요 지금. 근데 수재, 천재, 걔들이 인생을 깨닫고 죽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혜로워지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잠깐 동안의 그런 공부 잘함? 이건 아니고요. 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참 그 담배 피우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 잘 되는 애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삼겹살 쏘겠습니다. 이런 애들 뭐 지나갈 때 차가 정말 좋은 차가 막 앞에 서는 거예요. 막 야, 이건 외제차가 문 딱 내리고 선생님, 이 새끼가 엄청 저한테 맞더래요. 그래서 그냥 야, 선생님 뭐 어디 가십니까? 뭐 타십시오. 그래. 됐어 임마 가. 그렇게 인생은 정말 정답도 없고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용돈을 벌려고 과외도 합니다. 과외도 하고 그 강사분이 있는데 강사분한테 글쓰기 지도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과외하면서 정말 학교에서 내가 이런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종종 있더라. 그런데 뭐 세월은 흐르니까 그리고 미련이 쌓이고 후회가 쌓이고 아쉬움이 쌓이죠.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강의를 아까 좀 이렇게 아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지만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껄껄거리면 소용없다 그래 할 걸 이런 것은 우리 몸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정신이나 정신은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그 무용과 교수님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나 했는데 자기 코로나 걸렸다고 격리 중이래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그 전까지는 빽빽한 일정에 막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내일이 이제 풀리는 날인데 정말 행복했다. 자기 시간에 행복했다 그런 말 하고 그래도 정신은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면 몸은 항상 현재상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나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이 힘들어요. 저도 뭐 이렇게 운동을 좀 원래 체육교사 아니면 구호교사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제가 호가 심산이라서 산을 좋아하는데 산을 그렇지 작년 늦가을에 갔다가 정말 저는 오금이 뒤에가 저려갖고 양쪽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한 거죠. 몸을 전혀 안 풀고 막 초반에 페이스를 놓쳤더니 정말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 6.25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총상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싸우느라고 하면 힘들어. 그 생각이 진짜 저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요. 넘어가고 제가 쓴 겁니다. 잘 썼죠? 숙명이 나를 세웠으니 운명은 내가 세우리라.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돌이래요.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돌. 숙명은 피할 수 없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거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래요. 피할 수 있다.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날아오는 것이 돌인지 떡인지 이거 구분해야 되겠더라고요. 돌이면 피하고
떡이면은 받아 먹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짤막한 시를 썼었는데 그 시에 마지막 문구입니다. 숙명이 나를 세웠으니 운명은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는 선생복종. 선생복종인데 우리가 저기 천주교에서 돌아가시면 선종했다 그러잖아. 선종. 여기 보면은 선종했다. 선생복종에서 선종했다 그러죠. 김선 추교주님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 있잖아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분 공책에 낙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아직도 주님을 못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천주 용어. 근데 요거는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마치리라. 요건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는 저기 용인의 법륜사라는 절이에요. 이 사진은 딸이 찍어준 겁니다. 제가 소개했고요. 이거는 이제 책의 마지막에 있는 거에서 딴 건데,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남의 글을 정성스럽게 읽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인연이 있어 이 책에 눈길과 손길을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은 제 명함입니다. 수제 명함. 학교에서 따위 명함이 필요 없었어요. 나오니까 명함이 필요해서 그냥 만든 겁니다. 혹시 심산, 박승호, 이거는 개인이 쓴 건데 정중동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고요한 속에 움직임이 있다.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 일승자의 호경 호자입니다. 호경은 이제 중국의 어떤 지역, 어떤 무슨 구 이런 뜻인데, 혹시 여기 010-5321-9762 용인에 놀러 오실 일 있으면은 제가 얼굴을 다 기억 혹시 못할 수 있지만 제가 밥 한 끼, 차 한 잔 사드릴 수 있고요. 광고입니다. 5월 달에 제 개인전이 있습니다. 도자기 그림, 솥대, 이런 거 해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거 광화문 교문고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죠. 신용호 사장님의 그 말이라고 합니다. 끝이네요. 네, 시간이 지금 4분 남았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정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